10억 아파트가 6억 됐다. 집값 급락에 동탄 영끌족 분노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위쪽을 보면 시범 한비마을 동탄 아이파크는 지난달 6억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9억 8천만 원에 팔린 아파트다. 밑에 기사들 보셔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는 지난달 3억 9,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면적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에 7억 9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내려간 가격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방금 보여드린 기사처럼 동탄 아파트 다 떨어진다고만 하네. 사도 될까? 언제 사야 할까? 입니다. 영상 순서는 동탄 아파트 실제 얼마나 떨어졌나 한번 알아보고 왜 하락폭이 크고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사면 될지 매수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아파트 얼마나 떨어졌나요? 이 신문 기사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거래, 증여 등을 포함하거나 매물 가격과 너무 동떨어진 특수거래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 25평형입니다. 2021년 8월에 11억으로 최고가를 썼던 아파트인데 최근 거래된 것을 보면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더 보면 여기 5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5억대에 거래된 거래가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11억에서 5억 2천만 원 하락이면 하락 금액은 5억 8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53%입니다. 반토막보다 더 빠졌네요.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의 위치는 동탄역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동탄역이고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동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우포한을 꼽는데요. 여기서 우포한이란 동탄역 앞에 운암 퍼스트빌, 여기 포스코 더샵,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앞자를 따서 생긴 말입니다. 즉 동탄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 가격도 급락했다는 말이죠.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억대인데 매물은 뭐 지금 7억 4천만 원에 나와 있긴 합니다. 5억대 거래도 표면적으로는 정상 거래인데 이게 매물 가격과 차이가 좀 나서 확인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저 가격으로 매수하신 분은 뭐 잘 매수하신 거고 뭐 현장을 가보면 이게 급매수성 매물이 없어져서 이제 5억대 매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실거래가가 급락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시범 한빛마을 동탄 아이파크 34평형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21년 8월에 9억 8천만 원으로 거래된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39%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2022년 7월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이 거래는 직거래라서 역시 폭락은 아니네 했다가 최근에 이 직거래 된 가격 수준으로 그냥 정상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최근 매매가가 6억이고 지금 매물은 6억 9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급급매 물건, 이제 장부 물건 찾으면 6억짜리 매물도 나올 만한 그런 매물 가격대예요. 그럼 동탄 아파트의 하락폭이 왜 더 큰 것일까요? 일단 동탄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21년 5월 기사인데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뭐 동탄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난달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2년 전인 2019년보다 비교하면 6억이 넘게 올랐다.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죠. 최근 2년 동안 많이 오른 곳이 송도, 세종, 그리고 동탄이죠.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오른 곳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동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빨간색 선이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이고 이 파란색은 평촌의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이게 뭐 2014년, 15, 16, 17, 18년까지 두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다가 2020년부터 동탄 아파트가 급등을 이렇게 하면서 동탄 아파트가 평촌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였던 두 아파트인데 동탄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동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이죠.
여기에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젊은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하지만 이 요인들보다 가장 중요한 하락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파트 갖고 싶다?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동탄 아파트 별로 갖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매수 수요가 없습니다. 동탄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볼까요? 이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심리지수로 쉽게 말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집 사고 싶으세요? 지금 집 팔고 싶으세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죠. 이 녹색선의 매도 심리는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도 수요, 그 붉은색의 매수 심리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수 수요입니다. 녹색선 매도 심리부터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엄청 올라갔죠? 다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매수 심리는 어떤가요? 거의 바닥입니다. 즉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매수 매도 심리가 부동산 상승의 하락기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경기도 부동산 하락장은 여기 파란색 음영 표시를 해놨고 상승장은 빨간색으로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하락장이었던 이 파란색을 먼저 보시면 팔고 싶어하는 매도 심리는 이 위에 있고 매수 심리는 계속 바닥이죠. 아무도 안 사고 싶어 하니까 하락기 땐. 반대로 상승장에 돌아섰을 때는 이 매도 심리는 쭉 내려가요. 잘 팔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늡니다. 여기 구간 보시면은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많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선 급등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식이죠. 자, 다시 파란색으로 변한 지 1년 정도 되었네요. 이 심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몇 년씩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도 거의 뭐 이거 몇 년이죠 이거? 한 5년 넘게 이렇게 이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추세가 바뀌지 않아요. 이 추세를 바뀌려면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확실한 그런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 상승할 만한 요인이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요. 지금 팩트는 경기도 동탄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인은 이겁니다. 전세 사느니 집 사고 말지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고 매매가 5억 5천 정도 되면 아 이거 집값은 떨어지지만 내 집이 있는 게 좋으니까 전세에서 5천 더 주고 그냥 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현재는 전세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동탄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세가율은 전세 가격을 매매가로 나눈 값입니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면 전세가율은 50%고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 6억이면 전세가율은 60%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동탄의 전세가율은 37%에서 50% 정도인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세는 3억 8천, 매매는 9억 5천. 이거 계산을 하면 전세가율이 40%입니다. 전세가는 집의 실거주 가치입니다. 전세의 투자 가치는 없죠. 따라서 현재 동탄은 실거주 가치인 전세에 비해서 이 투자 가치인 내 집 갖고 싶다. 이 투자 가치인 이 매매가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거품이 있기는 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거품이 없다면 전세는 3억 8천이고 뭐 매매가는 4억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가기는 힘들지만 말이죠. 그럼 동탄의 전세가율 40%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강남 역삼동의 전세가율이 45에서 61%입니다. 강남이 원래 투자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에요. 동탄 전세가율이 지금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 역삼보다 지금 낮습니다. 동탄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강남보다 동탄이 더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매매가가 더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전세가율로 확인할 수 있죠. 강남보다 낮은 전세가율이라.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가격의 거품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이게 서울시 노원구 중개그린 아파트의 전세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06년에 전세가율이 고점을 찍고 전세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율은 내려갑니다. 그러다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고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올라서 81%까지 상승합니다.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또 하락합니다. 40%까지요. 부동산의 거품이 이렇게 뭐 빠졌다가 꼈다가 빠졌다가 꼈다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 자료를 2022년 5월에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전세가율이 바닥을 찍어서 고평가된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역시 5월 이후에 매매가가 폭락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폭락하는 상황이거나 전세가 하락폭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폭락하는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이처럼 전세가율은 아파트 매매가의 거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동탄 아파트 볼까요? 이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30평형대 매매가 전세가입니다. 13억 9천만 원의 매매가 최고가를 쓰고 9억 5천으로 하락했네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 너무 급락을 해서 최근 시세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으므로 최근 매물 가격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매물 가격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 이게 2017년에 매매가가 한 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그대로죠. 또 2022년부터 21년까지 매매가는 급등을 이렇게 하는데 전세가는 매매가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요 매매가와 전세가 요 사이에 이 갭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는 절정이죠, 절정. 그래서 이 데이터로 전세가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원래 전세가율이 64%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전세가 안 오르고 매매가만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져가지고 한 40%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도 비슷해요. 40%. 이 전세가율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말은 진짜 힘든 상황이 오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정고점 64%,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동탄 아파트가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나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하락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전세가가 3억 8천이고 매매가는 9억 5천입니다. 전세가율 40% 설명드렸죠. 자, 그럼 앞에 그래프에서 이 전세가율 최대치는 64%입니다. 그럼 어떻게 64%가 될까?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에서 뭐 1천만 원 정도 오르면 뭐 그 정도 3억 8천만 원, 9천만 원 그대로이고 매매가가 6억으로 하락을 하면 전세가율이 65%가 돼요.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즉 여기 9억 5천만 원에서 이게 6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정고점인 전세가율 65% 근처로 가니까. 아무튼 9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37%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 이 전세가율이 평균이 이 아파트는 48%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평균으로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봐도 전세가는 3억 8천으로 그대로이고 매매가가 7억 9천으로 이렇게 하락하면 계산을 해보면 전세가율은 48%가 됩니다. 3억 8천만 원, 7억 9천원 나누면 48%니까요. 즉 9억 5천만 원이 현재 시세에서 7억 9천만 원으로 17%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2는 그냥 참고용인데 이게 매매가가 9억 5천이고 전세가가 지금 3억 8천인데 4억 6천으로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경우에도 전세가율은 48%가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상황 1과 상황 2를 합쳐놓은 것처럼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해서 결국 전세가율이 48% 정도 되면 거품은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실거주 가치에 비해 거품이 꼈나 안 꼈나 이거 전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동탄의 바닥은 이게 아직 좀 더 하락해야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전세에 비해서 매매가가 아직도 너무 비쌉니다. 이거는 전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매가 내려가거나 이런 추이를 보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